멕시코의 범죄 카르텔이 취급하는 가장 비싼 상품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카인이나 필로폰 같은 마약류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 악마의 선물은 주로 콜롬비아 같은 남미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멕시코는 미국의 마약을 유통하며 피비린내 나는 돈을 벌고 있죠. 그런데 이 범죄 카르텔에게 마약이 아닌 특별한 과일이 주 수익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20여 년간 마약 다음 가는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조차 이 과일이 마피아의 효자 상품이란 것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이 과일의 이름은 바로 아보카도, 초록의 금이라고 불리우는 슈퍼푸드입니다. 멕시코는 그린골드라 불리는 아보카도를 연간 210만 톤가량 수출합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연간 아보카도 공급량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으로 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MZ세대들이 이 비싼 과일을 사랑한다고 하죠. 멕시코산 아보카도가 미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7년까지 멕시코산 아보카도의 수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입 과정에서 미국 내 농산물에 병충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사실 90년대 미국에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산 옥수수를 수출하는 대신 멕시코산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미국 내 아보카도 수요를 충족시키던 캘리포니아 농부들의 반대에도 멕시코산 아보카도는 수입되기 시작했고 이내 미국 시장을 잠식하게 되죠. 멕시코산 아보카도의 경쟁력은 캘리포니아를 포함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따를 수 없는데 현재 미국 아보카도 시장의 대부분을 멕시코산 아보카도가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산 아보카도의 80%가 태평양 연안 미초아칸 주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아보카도 경작에만 7만 명, 관련 산업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칸 마피아들은 이런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아보카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텔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아보카도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농민들에게 보호세 명목으로 연간 두 차례 수수료를 챙기는 것. 두 번째로는 아보카도를 포장,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얻는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농민들에게 삥 뜯고 있는 카르텔은 잘리스코 카르텔, 템플 기사단 등 무려 9개의 조직들이 세력 싸움을 하며 농민들의 수익을 빼앗고 있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에 이은 멕시코 두 번째 규모 마피아 잘리스코 카르텔의 두목 네메시오 세르반테스는 원래 아보카도 농가 출신으로 부모의 재배를 돕다가 14살 때부터 대마초를 경작, 이후 미국에 미리국해 마약 밀매를 하게 됩니다. 마약 단속국은 세르반테스의 목에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둔 상태죠. 보통은 카르텔들이 경쟁 조직원을 살해한 후 길거리에 전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보카도에 욕심을 내는 마피아들은 민간인 살해도 망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아보카도 산업에 진출해 막대한 돈을 버는 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미초아칸 주에서 멕시코의 아보카도를 검역한 뒤 수입을 결정하는 미국 공무원이 저품질 아보카도 수입을 금지하자 카르텔에서 공무원을 협박하게 됩니다. 위협을 받은 공무원이 당국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미 정부의 주시를 받게 되죠. 잘리스코 카르텔을 비롯한 수많은 카르텔들이 농민들을 계속해서 핍박해오자 그동안 계속 당하기만 한 농민들도 직접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미초아칸주 농민들은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정부 고위직 공무원들과 경찰들 모두 카르텔의 뒷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런 자위단이 활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때 멕시코 정부는 농부들이 무장한 뒤 마피아에 대항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엘리케 니에토 대통령은 농민들이 무장하는 것을 허용했죠. 이로 인해 농민들의 자위단이 만들어지고 일부 농민은 무장 경호원으로 전직합니다.
마을 연합이라는 조직은 단원의 숫자가 무려 5천 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죠. 카르텔과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2018년 취임한 안드레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자위단의 활동을 막기로 결정. 농민들은 카르텔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무장 해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스 대통령은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드는 사람을 지원하지 않는다. 악당들이 자위단에 침투할 것이다 라며 자위단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죠. 대통령의 발언은 명분이 있는 듯하지만 현지 농민들에게는 절망적인 발언입니다. 카르텔들은 툭하면 경쟁 조직원이나 농민들을 살해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항하는 농민들의 농장에 드론을 이용한 폭탄 투하를 실행하는 등 열악한 농민들의 무장에 비해 카르텔의 무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죠. 단순히 농가 수익에 대한 갈취 수준을 넘어 폭력과 강간 등 범죄가 벌어지고 당장 눈앞의 경찰들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니 농민들은 기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노예처럼 일해서 카르텔의 수익을 바치는 것 말고는 말이죠. 마약 카르텔의 사업에 웰빙을 대변하는 슈퍼푸드가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흔히 우리들의 인식 속에 범죄자들은 불법적인 일만 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어느 나라건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불법적인 일에서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 결국 합법적인 일까지 손을 뻗쳐 모든 것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목에 칼을 들이밀고 권력자들에게 상납하며 힘을 키운 그들은 결국 정치가들의 비호를 얻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죠. 우리나라 출신 마약왕 조봉행 같은 인물이 수리남 정부의 비호를 받기도 했고 수많은 불법 토토 사장들이 합법적인 돈을 벌기 위해 강남 클럽에 투자하기도 하죠. 이러한 암적인 존재가 설치기 시작하면 평범한 시민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보카도 구입에 쓴 돈의 일부가 마약 카르텔에게 갈 수도 있다니 과연 범죄 조직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